나를 끌어가는 건축사가 난 좋더라. 내 생각을 잘 구현해주는 건축사였으면 좋겠다. 건축사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해보시고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험하우스 만담 시간입니다. 저는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김영건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께서 집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아무래도 설계자, 건축사와 컨택을 하셔서 서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300개 정도 했죠, 주택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건축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작업을 하다 보면 건축사로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뭐 그냥 건축사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꼼꼼하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적어 갖고 와서 이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떠신가요? 건축주분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셨어요. 요구사항을 글로 쓰신 게 아니고, 근데 그 그림이 모든 치수를 다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서 요대로 그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리면서 좀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서 무사히 설계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완공까지 다 해서 살고 계신데, 참 정답 없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차피 주택이라는 게 이제 소통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잘 소통이 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본인이 이렇게,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집을 좀 설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드리면 집에 가서 이렇게 치수 자로 직접 다 재보고, 뭐 네. 약간 크다 작다 조금 이제 크게 해줬으면 어떻냐, 좀 작게 해줬으면 어떻냐, 이러신 정도까지는 저희가 웬만하면 해드리고 좋은데, 그걸 조금 더 넘어가서 어떤 이제 불합리한 걸 고집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안방의 치수가 뭐 이제 12자 뭐 3m 60에 3m 60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난 방 작아도 좋으니까 3m 곱하기 3m짜리, 난 안방 작아도 상관없어, 잠만 자면 되지 했을 때, 이분을 설득을 해서 우리 스타일로 가게 만들 거냐, 아니면 어쨌든 건축주가 원하니까 조금은 불합리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뭐 안 되는 거 아니면 해줄 거냐, 그거가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막 고민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예가 상당히 좀 애매하고 난해합니다. 네. 나는 안방 3m, 3m면 충분하다. 이거 공사하면 벽체 두께 빼고 뭐 빼고 하면 나중에 2.7에 2.7 정도 되는데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죠. 근데 침대는 뭐 쓰십니까? 트윈 써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데요. 괜찮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근데 나중에 욕하십니다. 이제 전문가로서 조언하고 끝낼 건지, 좀 강권, 일종의 강권을 해서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해야 될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면 저희가 절대로 안 해드리면 안 되지만, 그런 건 아니고 호불호의 문제일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렵죠. 네, 어렵죠. 건축주분들한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건축주분들이 물론 집을 짓기 위해서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지성현 건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1년에 설계하는 건이 뭐 한 40개 정도 되죠. 네, 많을 때는 60개, 70개까지 설계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설계하면서 안방의 사이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설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경우는 이래서 좋더라, 또 반대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오버해서 설계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험, 실제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고집을 피우시면 그럴 때 좀 곤란하긴 합니다. 어쨌든 건축사한테 돈을 주셨으니까요. 돈 주신 만큼 활용하시고 건축사의 조언도 좀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100% 건축사만의 집도 아니고 아무리 이제 관심이 많으셔도 아무래도 비전문가이다 보니 설계를 직접 하실 수는 없고 뭐 7대3의 비율이든 3의7의 비율이든 건축주의 요구사항 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얹혀서 좋은 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어디까지 갈지 특히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런 차이 많잖아요. 좀 독특한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데 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관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생각했던 거를 포기하더라도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평면 구성이나 실제로 저희가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좀 설득시킬 수 있도록 많이 고집을 피우는 편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설계 건축사가 저희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축사들이 여러 가지 컨셉을 갖는데 저희 회사는 독특함보다는 편안하고 따뜻한 집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외관에 돈 쓸 거를 좀 아끼시고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시고 내가 생활하는데 실제로 내가 손으로 닿는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늘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건축주의 집이 아니고요. 설계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내 집이 아닌데 왜 자꾸 내 집이라고 그래요? 설계하는 기간 동안은 내 집입니다. 저는 건축주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아니면 우리 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또 좋아하세요. 정말로 내 집처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어차피 정답 없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건축사를 고르실 때, 선정을 하실 때 뭐 설계비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축사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해보시고 나하고 성향이 맞는지 이 사람이 나를 끌어가는 건축사가 난 좋더라. 반대로 내 생각을 잘 구현해주는 건축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좀 갖고 건축사하고 첫 미팅을 하셔서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전문 분야를 과감하게 좀 끌고 가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준으로 건축사를 한번 만나시면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더 후회 없이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참 잘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